탈원전의 역습이다. 향후 5년간 전기료가 무려 23조. 4대강 공사를, 그놈의 4대강이 문제인데 4대강 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액수가 그냥 전기료로 나가게 생겼다.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에서 전기료 인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는 거예요. 2040년까지 102조가 손해난다. 지금 전기료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비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LNG만 고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탈원전을 하는 바람에 당연히 탈원전을 한 나라에서 파는 원전을 사면 그게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 나라가. 수출 1호였던 바라카 원전 준공식을 했는데 UAE 측에 의해서 전면으로 유보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가장 싸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가장 싸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안전하고, 그런 가장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원전, 이 원전을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그냥 대통령이 깜짝 놀라갖고 그냥 탈원전을 해버렸어요. 그 여파가 지금 우리,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2040년까지 100조가 넘게 전기세로만. 근데 전기세가 단순하게 우리가 전기 비용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경제 생산성에도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전기가 다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에 가도,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가도, 공장을 돌리려도 다 전기가 필요해요. 모든 물가가 올라간다. 이것은 순수하게 그냥 전기료만 따져본 것이고, 이 전기료가 올라가는 데서 올 수없이 많은 파장들은 우리가 앞으로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은 그 책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고 살아야 될 수 있다. 네, 북진님, 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이번에 뭐 30조니 40조니 50조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막 10조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추경이 턱없이 부족하다. 뭐 그럴 수 있어.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정말 위험하게도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우려되는데 베스트 댓글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저 사회주의 운동권 세력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으니 이런 소리부터 나오는 거다. 정말 이 정권 들어서 세금이 얼마나 오른지 아나. 소득세, 재산세, 연금, 건강보험 계속 오르고 있다. 그걸로 슈퍼 예산을 짜서 표 될 만한 곳에 용돈 뿌리고, 표팔이 하고, 다 쓰면 또 올려서 뿌리고, 그래도 다 쓰면 국채 찍어내서 또 뿌리고, 이놈들 방식대로 계속 하다간 국가 부도난다. 80년대 사회주의 운동하던 그 사고방식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 다 같이 공평하게 사는 세상, 애는 한 글자가 빠졌다. 다 같이 공평하게 못 사는 세상, 다 같이 공평하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여기 사이에 못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다 같이 공평하게 못 사는 세상이라고 해야 된다. 4대강 40조로 난리 피우더니 4대강은 홍수, 가뭄 막아주고 나라 경제를 위해 썼고, 박근혜 공무원 감축은 국민 세금 아끼려는 정책이었는데 생 난리 부린 게 문재인 민주당이었다. 문 정권은 경제 존망에 우리 우한 폐렴 수입, 국민 죽이고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국민 세금 탕진, 국채 발행으로 800조를 날리고, 이걸 필요한 데 쓰는 건지 북한 퍼주는 건지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얘네들은 돈만 풀면 다 해결되는 줄 안다. 나라 돈도 빚이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게 결국엔 다 빚이에요. 추경이라고 하면 다 빚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300조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제 한 3월 20일이죠. 오늘 3월 19일이기 때문에 아직 초예요. 연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520조의 대한민국 예산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2020년. 그래서 거의 400조에 달하는, 300조를 훨씬 넘는 돈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아껴 쓸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은 그냥 추경, 즉 빚을 내서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정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 어느 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생활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인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뭐 3월 10일 정도가 지났다고 칩시다. 우리가 월 한 10일 정도가 지나갔어요. 이때 뭔가 한 3, 40만 원을 쓸만한 뭔가 일이 생겼어요. 이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는 한 100 몇십만 원 남아있겠죠. 이때쯤이라고 하면 이 돈을 좀 아껴갖고 이 30만 원을 어떻게 아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좀 빚을 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상식일 텐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어떤 거랑 마찬가지냐면 아직 생활비는 충분히 남아있어. 그러나 이 생활비에서 아껴 쓰기는 싫은 거예요. 다 쓸 때가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는. 그래서 당장 빚을 내는 거예요. 생활비를 쓰려고. 이걸 어디 투자하겠다고 하거나 뭔가 경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곳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생활비. 오로지 빚을 내갖고 추경해서 쓸 돈은 솔직히 뭐 코로나 사태 이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표팔입니다. 표팔이. 만약에 코로나 추경이라는 게 팩트라고 하면은 대구 지역에 대부분의 돈이 가야지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대구에 확진자들이 가장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조를 추경을 했다. 그럼 적어도 한 6조, 뭐 6조 가까이, 절반 이상 이 정도의 액수가 대구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이게 뭐냐? 뭐 우한폐렴이나 코로나는 그냥 명분일 뿐이고 그 외에 이 돈은 그냥 자기 맘대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야당이라고 하는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어떤 예산을 조정을 했어요. 어떤 예산을 줄였어요. 저희가 오히려 이 예산을 더 따냈어요. 이런 걸 지금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자랑할 게 아니라 아껴 쓸 것을 먼저 생각을 했어야 했다. 무작정 빚을 낼 생각을 하지 말고 이미 올해 예산이 충분히 있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우면 안 된다. 일단 우리가 돈이 많이 있으므로 이 돈을 일단 아껴 쓰고 그래도 모자르면 연말에 가서 청 안 되면 연말에 가서 좀 빚을 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국민들 앞에 설명을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안 먹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안 하죠, 야당은? 왜 이렇게 안 할까요?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배우신 분들이 많아요. 학력도 굉장히 높고 4년제 나온 사람들 무지막지하게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다 알아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황교안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무조건 빚을 내자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서 반대합니다. 일단 우리 올해 예산이 충분히 남아있으므로 이 예산으로 어떻게든 좀 아껴 쓰고 좀 복지 비용을 좀 줄이고 좀 우리가 어떻게든 추경을 하기 전에 뭔가 아껴 쓸 수 있는 비용을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래도 모자르면 추경을 하자. 그냥 방만하게 이 예산은 그대로 두고 400조나 되는 남아있는 돈은 그대로 두고 그냥 무조건 수입조에 추경을 하자라는 건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후손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일이 되므로 우리는 그것을 이 추경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만한 추경을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근데 왜 이렇게 안 하죠? 국가 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둘 중에 두 가지예요. 국가 예산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 두 번째, 이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안 된다. 우리 야당이, 미래통합당이, 황교안 당대표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저히 이 얘기를 1분 정도로 줄여서 국민들에게 설파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없는 것이다. 그게 뭐 몰라서든 아니면 말빨이 안 돼서든 어떻든 간에. 그래서 결국에는 수십조의 빚을 또 내게 생겼습니다. 이 우한폐렴, 우한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그런 돈을 쏟아부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문재인 정권 가장 잘하는 거 뭡니까? 세금 퍼붓기, 세금 올리기죠. 지금 또 공시지가를 20%,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0%? 서울의 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가 21%,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25%까지 껑충 올랐다. 예를 들어서 강남 3구 정도 되면은 뭐 한 연 2천만 원 정도 내는 집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3구에 사는 어떤 뭐 부자겠죠. 이 부자가 1년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2천만 원을 냈었다. 그럼 이젠 2,500만 원을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을 냈었다. 1,250만 원을 내게 된 거예요.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이 정도는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린 겁니다. 세금은요, 5%만 올라도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재산세가 20%, 25%까지 그냥 그야말로 종부세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걷고 있다. 베스트 댓글 한 개 정도만 볼게요. 세금을 갈치 수준으로 수탈해가는 문가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조만간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없어질 것이다. 공시지가만 인상을 하면 세금을 무한정으로 뜯어가는 정권에다 집 한 채만 있는 집도 세금 폭탄을 남긴다. 문재인 정권 진짜 최악에 무능한 정권이다. 경제는 개판, 외교도 개판, 전국 집값, 땅값 다 올리고 세금 폭탄 던지네. 근데 어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아직은 내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분은 뭐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걷는 거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뒤에는 저는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식, 문재인식, 추미애식, 이인영식 이런 아이디어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재산세가 도저히 국민이 이 재산을 내가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재산세가 올라가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이 10억짜리 집이 예를 들어서 한 1년에 1000만 원의 재산세를 물렸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 조금씩 늘려서 1500만 원, 20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늘려요. 그러면 어느 시점인가 도저히 내가 이 재산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 바로 그 사람은 내가 이 재산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금 때문에 그냥 이 재산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국가가 주워 담아버리면 그야말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강탈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이 보유세, 재산세를 올리는 것을 단순하게 무슨 부자들에게 증세한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세다. 그러한 토지 공개념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숨어있다. 이 속에는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다르크님 잠시만요. 네, 남다르크님도 제가 스패너를 드렸습니다. 만약 신천지가 유행병의 주범이었다면 국내 최대 규모의 예배당이 있고 5만 명에 달하는 신도들이 있는 전라도 지역에 코로나 사태가 크게 터졌어야 정상입니다. 최대 규모의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데 의외로 큰 문제 없이 조용하죠. 결국 신천지와 대구파리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덮기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기사가 좀 이따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뒤에 가서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다르크님도 이제 오늘 제가 스패너를 드렸으니까 좀 더 열심히 활동, 애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야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어차피 집이 없어서 재산세, 보유세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사유재산을 없애려고 하는 토지 공개념의 음모가 숨어있는 이런 증세다. 증세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좀 전에 남다르크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기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이재명이 열심히 신천지를 때렸어요. 열심히 신천지를 때렸는데 굉장히 애매하게 머쓱하게 생겼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남다르크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서울시의 박원순과 경기도의 이재명, 수도권 거주 신천지 신도 중에서 우한 코로나 확진자를 찾아내겠다면서 총 여러분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7만여 명. 돈이 얼마입니까? 한 명 검사하는데 16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 조사를 전수조사를 너 신천지야? 하면 무조건 전수조사. 그래서 7만여 명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확진자는 꼴랑 2명이다. 7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0.0028%.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 확산 사태에 대해서 신천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해오면서 강제조사, 탈탈 털었죠. 그냥 압수수색까지 했죠. 살인죄 고발,
이런 식으로 신천지를 마녀 사냥을 했는데 그 결과 7만 명을 전수조사했는데 꼴랑 2명 나왔다.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다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면 확진자가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아무리 적어도 10만 명 이상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제가 대학교 때 통계학에 대한 통계학에 대한 걸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한 편인데 제가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봐야 되고 뭔가 논리를 비교를 해야 되고 통계를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통계학을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통계학적으로 볼 때 지금 아마 전 국민 전체를 동시에 전수조사를 하면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10만 명 정도는 확진이 뜰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신천지가 많이 떴느냐? 두 가지예요. 신천지 위주로 검사를 했다. 신천지 관련자 위주로 검사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천지라고 해야지만 검사를 해줬다. 요 두 가지. 이 이유가 신천지 관련된 사람의 확진자 수를 대폭 늘렸던 그런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조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제는 악플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019년 11월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악성 댓글을 필터링하는 클린봇이라고 하는 기술이 적용이 돼서 지금 이미 돌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게 정말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2020년 3월,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안에 시작이 된다. 연예인 뉴스 댓글 서비스를 폐지를 한다. 연예인 기사 이런 거에서는 댓글 서비스를 아예 없애버린다. 그리고 댓글 작성자, 댓글 이력, 닉네임, 프로필 사진을 공개한다. 이제부터. 거의 실질적으로 실명을 공개하는 정도 수준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막 악플 못 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댓글을 보고 이 댓글 단 사람이 앞으로 지금까지 어떤 댓글을 달아왔는가 그 댓글의 리스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베스트 댓글 한번 볼까요? 이 기사도 베스트 댓글이 있습니다. 국적 표시를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차이나 게이트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차이나 게이트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야 네이버 이거 다 조작 아냐? 다음 다 조작 아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네이버도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적극 찬성한다. 아예 실명 제도를 도입을 하자. 지역 표시를 하자. 뭐 전라도, 경상도, 서울, 뭐 수원 뭐 이런 식으로 지역 표시를 하면 전라도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을 할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최근에 말고 다음은 아직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주로 댓글 활동을 하는 사람들, 네이버의 포털 뉴스에 댓글을 쓰고 추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는 60대가 넘는데요. 이 말인즉슨 우리 애국 시민들이 깨달은 어르신분들이 열심히 댓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열심히 추천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 댓글을 보세요. 네이버 댓글란을 보세요. 그렇게 좌경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네이버가. 왜? 열심히 그래도 이 애국, 태극기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열심히 댓글 활동을 하고 추천받는데 활동을 해주신 덕분에 그래도 네이버 댓글이 깨끗해졌다. 제가 2년 전에 디지털영랑위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외쳤던 그런 주장이 태극기 집회에 가서 그리고 어르신들 한 50명, 많게는 한 300~400명 모이는 곳에 가서 제가 열심히 교육을 했어요. 어르신들, 여러분들 정말 집에서 은퇴하시고 집에서 심심하지 않으시냐?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열심히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댓글 쓰시고 추천 반대하시라. 그렇게 여론전을 하시라. 제가 이런 부탁을 적어도 수천 명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디지털영랑위원장을 할 때 그냥 한 40~50명 정도만 모이면 제가 그 자리를 갔어요. 어디라도. 지방에라도.
대구라도 어디라도 가서 제가 이 교육을 계속했습니다. 적게는 한 4, 50명, 많게는 한 3, 400명 모여있는 그 곳에 가서 제가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왜 우리가 인터넷 여론전을 해야 되는가? 왜 특히 네이버 뉴스에 가갖고 댓글을 써야 되고 추천반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열심히 설파를 해서 적어도 제가 갖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이것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정보는 제가 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파 진영 내에서. 그분들의 성과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하기 이런 인터넷 여론이 돌아왔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여론전에 참여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국민들의 민심도 포함이 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인터넷이 그렇게 작용화되어 있지 않다. 특히 네이버는 이제 좀 잡았다. 앞으로는 이제 다음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이제 다른 나라예요. 다음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